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지킴이 유미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자석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들까지 우울증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울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운동과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 되죠. 우울증에 대한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자석 건강법, 유미테라피 우울증 관리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우울증을 겪는 청년이 서울에만 4년간 8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도 2배 가까이 많아졌고요.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 안타깝게도 자살이라고 하죠.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이로 인한 자살. 자살공화국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재난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와 질병까지 합하면 2명 중 1명이 뇌신경 질환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우울증, 과연 마음의 병일까요?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지만 과연 마음을 다잡는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가 될까요? 물론 상담을 하면서 답답한 속을 쏟아내면 좀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울증은 정신과적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생체 전기 흐름의 문제로 보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을 마음에 온 감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감기처럼 현대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우울증, 현대인의 마음 감기 잘 넘겨야 되겠죠. 흔하게 겪는 우울증이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이 신체 전반의 건강을 망가뜨리게 되고 자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불행하게도 한국의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죠. 생활 환경, 생활 방식 모두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기 전자파, 5G까지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생체 자기장의 교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은 도시화의 슬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본인도 안타깝죠. 하지만 남은 가족들도 오랜 세월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살이 앞으로 더 늘어날까 우려되고 있죠. 이럴 때 우울증을 미리미리 잘 관리해서 자살도 막고 건강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정신과에 가죠. 하지만 우울증 증세는 뇌신경 전달의 문제죠. 가전제품의 전기가 합선되거나 끊어져 버리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죠. 우리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생체 전기의 흐름이 개선되어야지 우울증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 더군다나 성격적으로 예민하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죠.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도 그만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죠. 더구나 코로나 사태처럼 불가피한 이런 현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울증 예방 관리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뇌신경 전달 장애로 인한 뇌질환, 우울증. 신경세포인 뉴런을 볼까요? 시냅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보 신호를 주고받는 곳이죠.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죠. 이것을 잘 만들고 수용체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수용해야지 뉴런의 시냅스에서 카톡 문자를 보내고 받듯이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리볼트 단위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약 6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정상적인 생성과 흐름, 이것을 도와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우울증 해결 방법들이 있죠. 햇볕 아래서 걷는 것, 말하기, 음악 듣기, 씹기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의 뇌신경은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들을 활성화시키면 우울증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낮에 햇빛만 충분히 받아도 생체 시계인 식교차 상액을 통해서 송가체에서 낮에는 세로토닌, 밤에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우울증을 해소해 줍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면 집에만 계시지 말고 햇빛 아래 나가서 걸으십시오.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뇌신경 물질을 만드는 뇌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뇌척수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척추의 틀어짐이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신체 불균형을 풀어야 되죠. 우리가 정신과 병원에 갔는데 신체 불균형을 확인해주고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질병이나 특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신체 불균형을 확인하고 관심 갖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신체 균형의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체 균형이 깨지면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오고 공황장애가 오니까 반드시 신체 불균형부터 고쳐야 되죠. 우울증이 뇌신경 시스템의 문제니까 의지로 제어할 수 없다. 신체 불균형부터 고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리입니다. 근육 경직, 근막 왜곡, 이것을 부르는 뇌신경 척추 라인, 이것을 풀어주는데요. 척추부터 천사봉으로 문질러 주세요. 척추 부위를 보시면 척추 다혈근, 반극근, 회전근 등 수많은 근육들이 촘촘히 박혀 있죠. 그래서 근육 긴장과 근막 왜곡이 심각해도 천사봉으로 자기 폭풍을 일으키면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사봉으로 꼬리뼈에서 경추까지 척추를 천천히 촘촘히 문질러 주세요. 순환이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은 더욱 통증이 가중됩니다. 부드럽게 천사봉으로 문질러서 자기 폭풍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신경 단절이 서서히 풀립니다. 두 번째, 목 관리입니다. 목숨줄, 목이 정말 중요하죠. 척추를 관리하고 더 세밀하게 경추 1, 2번부터 관리하세요. 경추 1, 2번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환추와 축추로 관절이죠. 목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뇌척수액 생성이 잘 안 되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되면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경추 1, 2번 부근에 후두골, 이것에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름도 후두하근입니다. 이 후두하근의 긴장은 목뼈를 심각하게 비틀어지게 하죠. 그러면 뇌척수액이 흐르는 대후두공, 이것이 좁아지면서 뇌척수액 흐름에 심한 장애가 오죠.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틱장애가 오고 공황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추 1, 2번 머리카락 부위에서 머리카락 안까지 촘촘히 문질러 주세요. 목숨을 살리는 부위, 바로 이 경추 1, 2번입니다. 경추 1, 2번을 풀었다면 이번에는 그 아래쪽을 관리할까요? 보시는 것은 경추 3, 4, 5번에서 위에 유양돌기와 축두골에 붙어있는 두판 상근입니다. 자, 이 다음 근육은요, 경판상근인데요. 경추 1, 2번, 거기서 5, 6, 7번과 연결되어 있죠. 자, 흉쇄유돌근이죠. 유들유들 편안해야 하는데 틀어지고 딱딱해지면서 짧아지죠. 이 근육이 긴장된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유양돌기에서 흉골과 쇄골에 붙어있는 흉쇄유돌근, 이 부위는 뇌신경인 미주신경이 내려가는 곳이죠. 기억하시나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것도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곳입니다.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목 근육의 긴장은 만성 피로증후군, 두통, 안면 비대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오게 합니다. 중요한 목 근육, 천사봉으로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통증 띠인 타우트밴드도 풀어주고 뇌로 산소 공급도 늘려주고, 그래서 얼굴빛도 환하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 견갑 거근의 관리입니다. 견갑골에 붙어있는 견갑거근, 능형근, 각각 경추를 부위는 조금 다르지만 비틀어지게 하죠. 견갑골 주변을 촘촘히 문질러 주세요. 네 번째, 턱관절 관리입니다. 턱관절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치아 건강에도 중요하고 신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도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는 곳, 바로 턱관절입니다. 턱관절 관리만 잘해도 신체 불균형의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곳이죠. 아래턱과 관자놀이 부근의 저평골, 이 두 뼈 사이에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저평골, 일명 나비뼈인데요. 이 뼈의 중앙에 뇌하수체가 놓여 있죠. 화살표 부위가 바로 관자놀이인데요. 외부로 노출된 나비뼈의 일부이죠. 아래턱이 틀어지면 이 나비뼈가 영향을 받아서 뇌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턱관절이 틀어지면 부정교합에 안면 비대증, 전신 불균형, 뇌 중추신경계 문제까지 많은 야기합니다. 반드시 관리하세요. 자, 보시는 것은 삼각형 부위가 저평골이죠. 그 뒤에 사각형 부위가 축두골입니다. 거기에 아래턱이 끼어 있죠. 축두 근육은 넓게 저평골 부위까지 덮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축두근을 열심히 문질러 주십시오. 아래턱 부위 관자놀이, 귀 앞에 턱관절, 그리고 귀 전체 주변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다섯 번째, 자율신경 다발 관리입니다. 교감신경인 상완신경 다발, 이것들이 모여있는 쇄골 부위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신경 다발이 쇄골에 의해서 눌리고 어깨가 앞으로 쏠리면서 또한 압력이 가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오게 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죠. 천사봉으로
열심히 문지르셔서 이 신경 다발을 누르는 쇄골과 구부러진 라운드 숄더 증상을 해소해 주세요. 6번째, 횡격막 관리입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폐가 하는 공기호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뇌척수액이 꼬리뼈에서 경추를 타고 두 개 청골 리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뇌호흡이 있습니다. 뇌호흡은 이미 척추 부분을 관리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횡격막 관리인데요. 횡격막 관리는 폐를 통한 공기호흡을 도와주는 곳이죠. 명치에서 시작해서 갈비뼈 부위를 따라서 문질러 주세요. 횡격막을 편안하게 만들면 호흡도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호전됩니다. 7번째, 상지선 근막 관리입니다. 우울증은 어깨에서 팔로 가는 순환이 막힌 것으로 보는데요. 경락으로 보면 삼초와 심포경락이죠. 또한 근막으로 보면 상지선에 해당됩니다. 심포는 심장을 둘러싼 근막인데요. 여기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죠. 보시는 것은 표면 전방 상지선 근막인데요. 심포경락과 매우 비슷하죠. 겨드랑이에서 팔의 안쪽을 지나서 손바닥을 향해서 지나갑니다. 특히 손목 위, 내관혈 부위를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우울증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3초 경락을 볼까요? 귀를 휘돌아서 목을 내려와서 견갑골을 따라 팔로 내려가서 팔꿈치를 지나서 손등을 향합니다. 보시는 것은 표면 후방 상지선인데요. 비슷하죠. 신체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이 상중하가 서로 잘 소통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막 땀이 난다 하는 이런 다한증, 이런 신체 오작동을 만들죠. 견갑골에 붙어있는 극하근, 이 부분을 특별히 많이 문질러 주세요. 이곳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 다한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손발, 겨드랑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나죠. 일반적인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심해서 다한증에 걸렸다 그러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항상성,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감신경에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이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쇄골과 어깨 관리를 하면서 팔에서 손까지 쭉쭉 연결해서 천사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우울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생체 전기의 길, 근막이죠. 이 근막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 부위가 틀어지면 여간에서 되돌리기가 힘들죠. 결국 어깨와 팔, 천사봉으로 잘 관리하셔야지 라운드 숄더 현상도 고치고 뇌신경 전달도 정상화시켜서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커지고 있는 우울증, 자석건강법으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석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